네, 안녕하세요. 부캐지수 지수입니다. 오늘의 지수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보니까 영상 제 채널 구독해 주시는 분이 12분이나 되셨어요. 그래서 어제 올린 영상을 120분이 넘게 보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분 안 보시는 영상이지만 제가 또 어제 혹시나 올린 그 영상 에이프로젠 3총사 관련해서 올려드렸는데 그걸 보고 내동매매를 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가끔 뭐 기대감 한마디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은 안 드렸어도 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또 소심한 면이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프리미어도 한 단계 배웠겠다. 이제 밑에 자막으로 문구 넣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몰빵 투자 안 되고요. 한방 수익 더 안 되고요. 건강한 투자 합시다. 화이팅입니다. 그럼 8월의 매매일지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제 칭찬하고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또 오늘 A프로젠에 대한 저의 계획을 좀 남겨보도록 할게요. 저는 주로 키움으로 HTS를 하고 NH증권으로 매매를 해요. 키움 계좌도 있긴 한데 자금이 NH 위주로 돌고 있고 키움은 보통 레버리지나 이제 인버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는 뭐 지금도 이벤트 중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나무증권이 평생 수수료 면제라고 해서 아무래도 종목을 자주 바꾸다 보면 그 수수료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래서 NH 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매매일지 캡처는 제가 NH 나무증권 캡처 내용이고 절대 무삭제, 무편집 원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8월은 정말 저한테 어메이징한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넵지노미스 드림텍이 8월에 저한테는 가장 효자 종목이었고요. 그걸로 엄청 수익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걸로 계좌를 좀 올려놨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광복절 전주에 휴가를 갔거든요. 근데 그 휴가 간 사이에 수젠텍이 그 하한가를 가버렸어요. 노느라고 사실 제가 바로 대응을 못하고 이제 며칠 뒤에 반등을 올 때 뺐는데, 이번에 깨달은 게 자리 오래 비울 때는 변동이 심한 종목은 현금화를 해둬야겠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심지어 제가 랩지는 제 자본의 1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해가지고 수젠텍이 랩지처럼 또 많이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그래서 비중도 20%나 실었는데 그래서 랩지랑 드림텍으로 번 수익을 제가 수젠텍으로 좀 날렸습니다. 또 S맥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 해가지고 뺐는데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 상한가 왔죠. 그리고 유니슨도 제가 3만 8천으로 목표가를 정해놓고 진행을 했어요. 그 인스타그램 매매일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것도 제가 못 기다리고 다른 종목이 막 날아가는 종목이 막 날아갈 것 같은 종목이 보이길래 얼른 빼고 내동매매를 하느라 뺐어요. 근데 제가 팔고 나서도 20, 30%는 더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저를 이제 또 반성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고 뭐 지금 또 요 종목도 현대차도 제가 33%를 이제 수익을 얻긴 했는데, 제가 현대차를 사게 된 이유가 2020년도 하반기는 뭐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차, 요 네 가지 차 관련된 이슈도 있고 행사도 있고 또 이제 정부의 그린 뉴딜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대차가 뭐 얘네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반드시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카카오처럼 한번 가져가 볼 생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사람 욕심이, 제가 한 14만 원에 나왔는데 급등 종목을 잡아보겠다면 사실 이제 무거운 종목보다는 코스닥같이 가벼운 종목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아보겠다며 현대차를 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일찍 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수익이라서 좋은 부분은 맞는데
제 본래 계획에서 어그러지면서 또 그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욕심이 이성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이제 수십 번씩 와요. 뭐 일단은 지금 제가 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부동산도 왜 그렇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내가 살던 동네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내가 4억을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언젠가 매매를 해야지 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아파트가 10억이 된 거예요. 그럼 나는 4억인 걸 봤는데 10억 주고 못 사잖아요. 거기서 13억이 갈 수도 있지만 또 4억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현대차를 10만 원인가 샀거든요. 10만 원대. 근데 이제 14만 원에 뺐잖아요. 근데 지금 17만 원 얼마잖아요. 근데 10만 원인 걸 불과 얼마 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또 10만 원을 갈지 모르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종목을 추세가 살아있는 날 계속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만 원을 사고 13만 원에 팔아서 30% 수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2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3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근데 한번 나오면 다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밑에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 좀 종목을 갖고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좀 현혹되는 종목들에 급하게 이제 내동 매매를 할 때가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뭐 수익인 게 어디야 하시겠지만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다른 그뜬 종목에 마음이 조급했던 게 8월은 좀 아쉬웠고, 저는 종목을 5개에서 7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이유가 종목을 분산을 하되 좋은 종목은 계속 가져가면서 크게 벌자가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의 약속을 못 지킨 부분이 조금 아쉽죠. 근데 그래도 8월은 제가 드림텍, 랩지노믹스, 셀트리온, 두산중공업, 신풍제약, 현대차, 유니슨 이렇게 7개 종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덕분에 계좌가 좀 많이 올라갔고, 신풍제약은 1차 팔고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바로 그날 다시 샀는데 그렇게 됐더니 수익이 11%로 찍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틀 전 영상 올린 거 보시면 실제로는 41% 수익을 얻었고 현재도 반은 남겨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당일 오후에 바로 다시 산 거라서 종가가 좀 저렇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절대 편집은 없는 점. 사실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서 편집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은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좋아서 좀 60% 먹을 때까지 오래 가져갈 수 있었어요. 지금도 약간의 물량은 남겨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저번 강의에 보시는 것처럼 수급을 보고 좀 밀고 갈 수 있었고요. 나름 손절가도 잘 지키고 내동 매매를 안 하진 않았지만 전보다 많이 좀 자제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8월은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저한테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달이고, 앞으로도 좀 내동 매매를 자제한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까지 종목이 내려갔었는데 135%까지 147%구나. 예, 이렇게 가져간 보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드림텍을 그렇게 20% 마이너스인데도 믿고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릴게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프로젠 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에이프로젠 때문에 정신이 너무 없었는데요. 먼저 에이프로젠 KIC는 제가 예측했던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오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에이프로젠 제약이 분봉으로 보면 시초가에 바로 15.9%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원래 계획하던 게 이제 시초 10% 미만 상승 시에는 추매를 하고 이제 뭐 상한가 갈 경우에 종가까지 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15% 이상으로 시작되는 바람에 추매를 하진 않았어요. 제가 두 번째 영상 올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 초반에 15% 이상의 상승은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았어요. 근데 이제 뭐 상승이 제 기준에 좀 애매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참았고, 상한가로 시작될 줄 알았던 제 예측도 완전히 산산이 조각이 나버렸죠. 그래서 우선 저는 음봉을 길게 때리긴 했지만 손절가 기준이 2,850원이고 지금 5일선 기준으로 봤을 때 3,0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범위를 벗어나진 않아가지고 손절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그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렇게 음봉을 길게 때리고 한번 다음날 조금 올라갔다가 이제 비슷한 가격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털 구간을 한번 주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해서 한 3,400원 선으로 반등 시에 다시 매도를 하고, 이게 진짜 주봉 차트를 보시면 정말 너무 좋은 차트거든요. 박스권 꾸준한 거래량을 매집해 놓은 상태고, 고점 대비 굉장히 밑에 내려가 있는 데다가 이제 그 일목균형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선행스팬이 이렇게 상향으로 약간 바뀌는 구간에 있거든요. 그럼 이 안에 시세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이라는 건 거의 한 달 안에죠. 주봉 기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아예 버리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느 정도 얘는 장난을 치는 종목이니까 안정적인 시세를 보여준 다음에 들어가려고요. 미리 예측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선에서 이렇게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올 때쯤, 한번 뚫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사이에 제가 진원생명과학이랑 알테오젠, 신풍제약, 두산중공업을 말씀드렸는데 요거 다 오늘 다 괜찮은 추세가 좋았죠. 우선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존의 고점을 뚫었어요. 그래서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저는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 보려고 하거든요. 알테오젠도 22만 8천원이면 기존 고점 뚫었고, 신풍제약도 보시면 기존이 고가가 15만 9,500원인데 오늘 16만 3천원을 뚫었어요. 근데 기존의 시가가 아니라 최고가가 15만 9,500원이었는데 오늘 15만 8천원을 끝났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10%를 덜 먹는 한이 있어도 30%를 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일단 신풍은 매도하지 않고 기존의 반 물량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처음 계획했던 목표가 2만원까지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조금 윗꼬리가 길어가지고 불안은 한데, 마찬가지로 이미 제가 한번 그래서 1차 분할 매도의 중요성이 제가 1차 매도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수익을 한번 실현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거는 좀 더 보고 싶은,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띄우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윗꼬리가 길어서 얘는 좀 목표가를 32,800원대로 저는 짧게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항상 5일선이, 그러니까 뭐 중간이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이 무너지면 저는 손절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이제 제 계획을 공유해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뭐 이렇게 하셔라의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특히나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오래 주식을 하고 종목을 좀 여러 개 많이 해 보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들이 좀 생긴 것 같아서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무리하시지 않는 투자를 원칙을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오늘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카카오게임즈 청약 마지막 날이죠. 혹시 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현재 경쟁률을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어제 기사로 봤을 때가 400대 1인가 그래서 예상이 1000대 1까지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경쟁률이 1000대 1이다
그럼 내가 1억을 넣으면 10주도 안 되거든요. 8주 되나? 24,000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4주인가요? 계산이 잠깐 안 되네? 1억에 24,000원이면 1000대 1이면, 그쵸? 한 4주 맞나요? 제가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어쨌든 10주 다 못 가져가요. 그러면 24,000원짜리 10주 가져오면 24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못 들어간 물량이 많다 보면 사실 결국엔 돈 있는 사람만 가져가고 돈 없는 사람 많이 못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인들이 카카오 게임즈 관련주로 또 한번 시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손절하지 않고 주봉까지는 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마이너스 구간 아니고 거의 마이너스 1% 아니면 본전 정도 될 거거든요. 2,500원. 그래서 우선은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인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손절을 바로 하지 않고 급하게 하진 않으려고 해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5주선이 확실히 무너지는 걸 보고 금요일장에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아요. 요때쯤. 그래서 한 2,500원 선 밑으로 가면 그때 저는 손절하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제 영상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요? 제가 좀 한 분, 두 분씩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주시고 하니까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새벽까지 프리미어 공부도 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계속 이 영상 올려서 좀 에이프루덴 제약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아마 야간에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응원에 좀 힘이 납니다. 예, 요즘 우울한 일 너무 많은데 주식으로라도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이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종목은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리딩 방송, 투자 권유 절대 아니에요. 또 좋은 종목도 시장에서는 오늘 반응을 바로 줄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반응을 줄 수도 있고 이게 언제 반응을 해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빵은 절대 금지 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내가 놓친 종목도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떨어질 때 담아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맙시다. 네, 한 분의 구독과 댓글이 초보 유튜버인 신생아 유튜버 저에게 영상을 만들 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빗길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